시험 난이도가 지금 매회 세부 난이도는 좀 상이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평균 난이도가 중에서 하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중에서 하로 낮춰졌는데 합격자들의 결과는요. 전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낮아지니까 내가 준비를 좀 그래도 평범하게 해도 전보다 긴장 안 해도 되나 봐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온라인 시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 통과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시험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큰 교실 같은 거 있죠. 대학교 강의실 이런 데에서 30명, 40명, 많게는 60명, 70명까지 시험을 보고요. 감독관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 4명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감독을 했었는데 문제는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면서 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의 감독관은 모니터에서 아웃분할된 모니터로 9명의 응시자를 보게 되고요. 물론 합격하게 되면은 2번, 3번의 검수를 거쳐요. 이 학생에게 어떤 특이사항,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치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험 볼 때마다 쉬는 시간에 양쪽 귀를 비춰보고요. 목 뒤도 하고요. 천정도 비추고요.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응시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컷이 낮아진 거예요. 첫 번째 서류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시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지금 이제 필기에 특히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겠으나 전체 과정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을 통과해야 다음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서류를 일단 넣어보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번엔 서류만 넣어볼게요 라는 마인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 시험을 노리시면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더 세지는 겁니다. 모집 인원도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넣으실 때부터 서류 통과부터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때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일단 그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지만 사실은 이 난이도 중하는 합격한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성을 시험을 보는 분들은요. 삼성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삼성이 뭔가 평준화된 난이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난이도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기본을 잡기 위해서 삼성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해볼 만한데? 이 정도면 나도 시험 좀 잘 볼 수 있겠는데? 면접 준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서류를 넣고 서류가 통과가 돼서 시험까지 가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난이도에다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 과정이요. 처음 서류부터 면접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 스케줄이 잡혀 있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난이도는 그닥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이요. 평균적으로 이제 평이한데 만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항당 1분 남짓인데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좌를 좀 열심히 들으시고 몇 번 반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남짓한 것으로 분명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보입니다. 하면서 많아지고요. 그리고 추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형 파트가 거의 남녀 응시자 거의 공통적으로 100점 만점에 가까워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응시해서 합격하신 분들 기준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나왔던 결과물이 뭐였냐면 이제 정확히 몇 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응시자들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 확정되었고 그런 분들 인터뷰했을 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추리는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도형 파트는 다 맞았다는 얘기죠. 전 도형은 다 맞춘 것 같고요. 수리 파트는 7, 80% 모품 문제, 문항수를 이렇게 파트별로 했을 때 예전에 4개 파트 기준으로 했다면은 보통 3, 2, 1, 0 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뒤에 추리 파트는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는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고 있는 체제에서는 만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출제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020년에 출제 경향을 봐야 되겠죠? 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과서처럼 그대로 나오니까 문항수의 소소한 폭의 변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상세히 볼 거고요. 좀 볼게요. 수리 논리 파트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응용 수리부터 좀 얘기할 거고요. 응용 수리는 5, 6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할 얘기는 있어요. 실제로 2문항으로 나오는 응용연산은 누가 봐도 응용연산이지만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나머지 18문항 중에 2문항 정도는 좀 연산에 집중하고 있는 그냥 응용연산의 약간 심화된 형태이거나 아니면 수열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응용 수리는 4문항 정도로 기대를 하시는 게 맞고요. 3, 4문항 정도로 자료 해석을 나머지 그래서 뭐 20%, 80% 비중이라기보다는 한 25%, 75%나 30%, 70% 비중으로 좀 구분해 놓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응용 연산을 아예 안 하시게 되면 자료 해석에서 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75%입니다. 75%를 맞추시려면 응용 연산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난이도를 좀 높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선발받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정도까지 학습해 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기본적 구성으로는 방정식 활용,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하나씩 균일하게 좀 내는 경향이 있고요. 방정식 활용 쪽을 보통은 공부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준비를 안 해서 시험을 안 봤어도 그냥 정말 귀동량으로 조금만 들으셨어도 거속시는 준비하고요. 농도는 공부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방정식 쪽 준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방정식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 국룰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것만 믿고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하나씩 하시는 게 좋고요.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해외파는 이게 해당이 없으시겠지만 해외파가 아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과정이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되게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옆에 있는 거 안 되고요. 쟤는 같아야 되고요. 쟤는 안 되고요. 돌려서 같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되게 까다로운 조건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나 이 부분에 좀 심화학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다시 한번 또 뒤져보실 때가 된 겁니다. 요건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은 18문항으로 이제 비중이 증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6문항 정도로 비중을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18문항이라고 좀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하시면서 저기는 16개인데 저기는 18개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나 구성 자체는 자료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개에서 18개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구간을 두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난이도가 좀 평이한 게 특성인데 이것은 온라인 시험으로 오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오프라인이었다면 사실은 난이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특화된 환경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모니터를 보고 다시 여기 메모장에 풀고 모니터를 보고 메모장에 풀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가중되는 난이도,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한 거죠. 사실은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2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이미 온라인으로 이 정도 난이도로 내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난이도는 이번에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만점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나오지는 않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특이사항으로는 세트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역시 이 또한 온라인 시험에 특화된 어떤 그것을 좀 담고 있겠죠. 그런 특징이요. 왜냐하면 문항이 너무 볼륨이 커버리면은 모니터에 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응용술이어서 여기 문항에서 2문항 정도를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열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밑에 있는 코멘트를 좀 해드릴까 했는데 수열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뭐 수열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거 있죠. 그냥 완전 기본 등차, 등비,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거 정도만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거예요.